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도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아셨죠? 또 교도관의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아셨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말이죠, 아주 중마고우인데 사법시험을 오랜 동안 공부하다가 교정직 공무원으로 바꿔서 교정직 공무원이 된 지가 한 20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홍성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근데 옛날에 사법시험을 봤던 사람들은 사법시험에 대한 아쉬움, 미련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그런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지금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애도 둘 낳고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4번 정도 모임을 갖는데 가장 행복한 얼굴을 보이는 친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가끔 그 친구가 너는 얼굴이 이렇게 찌들었니?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그만큼 교정직 공무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가정생활 또 나가서 어떤 느끼는 어떤 영예로움 이런 게 대단한 모양입니다. 가정생활의 가사와 병행할 수 있는, 또 워라벨이라고요, 자신의 어떤 이 취미와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직종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교도관이 되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요. 작년도 우리의 교정직 커트라인이 얼마였을까요? 남학생을 전제로 해서 남학생 74점이었습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올해 우리 경쟁률이 5대1이었거든요. 다른 쪽에 검찰직이니 다른 데 세무직이니 이런 데는 30대1, 40대1에 육박했다고요. 근데 교정직은 5대1이었어. 남학생만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자, 지금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노량진에서 커트라인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점으로 지금 노량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저는 약간 좀 높게 보는데 지금 현재 중루는 58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이거 무슨 애들이 이게 60점 만점에 70점 만점에 이거.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58점이면 우리는 시험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내년에는 커트라인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하다. 단 1년 만에, 단 몇 개월 만에 해볼 만하다. 딱 정직하게 몇 개월만, 1년만 쏟아보면 이 시험은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직을 제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만 검찰직은 1년 만에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정말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만 시험이 되고요. 웬만하면 시험이 2년차, 3년차 만에 많이 됩니다. 왜?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정직은 정말 경쟁률도 낮고 그 다음에 또 커트라인도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해볼 만하다. 여러분들이 빨리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이 교정직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준 교수님이, 훌륭하신 이준 교수님이 아마 대한민국의 열정과 실력으로 따지면 그분을 쫓아갈 교정학 교수님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열정과 실력에 출중하신 이준 교수님께서 교정직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자, 그러한 좋은 이 직종에 단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좋은 현상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그런 모멘텀을 갖고요, 반드시 내년에 2024년에는 반드시 교정직 공무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저는 우리 검찰 교정 전체 단독반을 이끌고 있는 이준현 박사입니다. 자,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빨리 한번 시험에 대보자. 자, 저희들은 1년 만에, 몇 개월 만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합격에 이끌 겁니다. 그 열정과 실력을 가진 우리 이준 교수님과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뒤에서 밀어드려서 반드시 시험에 붙일 겁니다. 자, 근데요, 전체적으로 전국에 학원이 참 많습니다. 공무원을 향한 학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교정직 단독반을 운영하고 있는 팀은 우리 박문각 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은 그냥 국어도 선택, 뭐도 선택 다 그냥 각계 전투로 노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 딱 반에 들어오면 우리 이준 교수님과 제가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1년 여정을 동행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 상담도 해드릴 거고요. 철저하게 딱 붙어서 최후 면접반까지 가서 최후 합격할 때까지 저희들이 반드시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럼 뭐 제 이름을 걸고, 뭐 제 이름이 별거 없다고요? 그러면 저희 학원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감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데 왔다. 어쩌다 보니까 좋은데, 진짜 좋은 데 왔네요. 그죠? 좋은 데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절반은 이미 합격을 하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 마음의 초심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서 저희들과 같이 좋은 그 꿈을 꾸고 합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제 친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지금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분명히 외부에서 보는 것과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이 분명히 좀 다른 면이 있다. 외부에서는 교정직 공무원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분들이 입증하듯이 뭔가 좋으니까, 뭔가 좀 자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자랑스러움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 교정직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정학 형소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고득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어와 영어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팀에는 말이죠, 우리 방문각에는 영어와 국어에 아주 뛰어난 선생님이 계십니다. 통통 튀는 졸래야 졸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국어의 박혜선 교수님, 30대 초반인데 너무나 강의도 잘하고요. 지금 뭐 세간에 화제가 돼 있고 대한민국 거의 1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분이시고요. 한번 샘플 강의 우리 유튜브에 가서 박혜선 찍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의 진가영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같은 동료 강사로서 들어도 참 강의 잘한다. 젊은 분들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진가영 영어 교수님의 강의도 한번 이렇게 샘플 들어보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몸을 의탁해 볼 만하다. 이 팀은 정말 믿을 만하다.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교정학과 형소법을 뒷받침해 드릴 겁니다. 자, 올해 2023년 4월 8일 날 시험을 엊그제 치렀죠. 형소법이 가장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되어졌습니다. 자, 제가 그날 바로 라이브로 2시에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가서 2주년 딱 찍으면 해설 강의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해설 강의를 한번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거기서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만 이번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어려웠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 했던, 그다음에 제대로 공부했던 분들은 다들 고득점을 했습니다. 이 문제 푸는 테크닉 또는 암기 요령 또 이해를 하는 전체적인 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올해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면 내년도 난도를 그 정도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충 해서 뭐 공부를 뭐 하나마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득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몇 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몇 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제대로 공부한 분들만 고득점할 수 있도록 그런 변별력이 있는 이러한 시험의 난도로 아마 내년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난도를 예상하고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 여정을 같이 병행해 드릴 거고요. 거기서도 뭐 입증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이렇게 같이 가시면 뭐 따라오시라는 게 아니라 같이 동행해서 같이 이렇게 이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여러분들 내년에 분명히 고득점 할 겁니다. 교정학 90점 이상, 형수법 90점 이상 맞으면 이 시험은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무조건 되는 겁니다. 국어, 영어 뭐 그냥 살아 숨쉬기만 하면 밖에서는 이 진가영 강의 들으면 한 70점 이상, 80점 이상 다 맞습니다. 살아 숨쉬기만 하면. 숨쉬고 계시죠? 그럼 이미 80점 이상 맞은 겁니다. 형소법 교정학을 이제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는 그 요령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좀 장시간 앉아 계시는 바람에 힘드실까봐 간단하게 좀 제가 형소법 커리를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형소법이라는 게 형사수흥이잖아요. 어떤 놈이 범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놈에게 반드시 형벌을 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벌을 갑자기 때릴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한 뒤에 가서 진짜 범죄를 범했다 싶을 때 드디어 형벌을 때리게 됩니다. 이때 그 철저하게 조사하는 작업을 수사라 불러요.
그다음에 수사 결과 만약에 진정한 혐의가 있다면 범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공소 제기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으로 넘깁니다. 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형벌을 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재판에 넘기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드디어 형벌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공소 제기를 검사가 한다라는 거 들어봤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재판을 공판이라 부르게 되고요. 공판은 1심, 2심, 3심이 진행됩니다. 근데 저 앞에 최초의 범죄를 범했던 놈을 범인이라 부르고요. 이놈을 조사하는 과정인 수사 단계로 들어오면 얘를 피의자라 불러요. 범죄 의심을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었다 해서 피의자. 그다음에 공소 제기되면 이제 공판 단계로 들어오고 공판 단계에 들어오면 피고인이라 불러요. 피고인에서 만약에 형벌이 딱 떨어져서 형벌이 확정되면 드디어 형을 받는 수형자 단계로 들어옵니다. 이걸 이제 형집행 단계라고 부르는데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형집행 단계에서 교도관 분들이 이제 집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전체 과정을 다루는 게 형사소송법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출제 경량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볼까 합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자, PPT, 자, 여기 우리 교정보호직, 보호관찰직도 저희들 시험하고 똑같고요. 교정보호직이 형소법 개론이라고 나오는데 또 검찰 마수직은 형사순법이라고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문제도요, 올해로 따지면 16문제가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올해로 친다면 5번부터 20번까지 16문제가 똑같은 문항의 똑같은 내용의 선지로 구성을 했다고요.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문제만 다르고요. 그래서 검찰직 쪽의 형사순법과 우리 교정직 쪽의 형소법 개론은 분명히 다른 게 아니고 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개론이든 형사순법이든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이제 소송의 주체라는 것은 서론 파트인데 이건 변론하고요. 자, 수사와 공소 여기에 20문제 중 4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여섯 문제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공판 단계, 공판의 증거와 재판 이런 게 중요한데 공판 단계에서 7문제, 9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판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구나.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분량이 많아요. 볼륨이 많아요. 판례도 많고 조문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나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면 낸 놈을 또 내고 깐 놈을 또 깝니다. 기출된 놈을 재탕 삼탕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출 문제만 딱 꼬집어서 그것만 찝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공부하되 기출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섭렵을 하게 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고득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소와 재심 또 우리가 맞는 형집행 단계에도 2-3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이렇게 한 문제씩 선지 하나씩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종합문제. 종합문제가 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를 섭렵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급 시험을 만약에 여러분들 도전한다면 여기 7급까지 도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나요? 자, 같이 7급, 자, 실제적으로 2관왕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9급과 7급을 동시에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9급에서 7급 올라가기까지 아까 우리 이준 교수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몇 년 걸린다고 했죠? 7급, 9급에서 7급? 예, 그 정도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시간을 단축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PSET을 시험을 보고 PSAT 있죠? PSET을 시험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을 시험 보게 되는데 7급도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형소법은요. 7급 문제와 9급 문제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9급 문제가 더 어렵다라고 평가되어지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7급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7급의 문제도 경량을 분석해 보면 이래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수사와 공소 파트가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판에 9문제, 8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소재심 3문제, 종합문제 또 나오게 되고요. 다만 이제 이쪽은 25문제입니다. 25문제 분석해 봤을 때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사 파트부터 이 형집행, 상소재심까지 다 섭렵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형사순법 법자가 붙으면 뭔가 딱딱하고 어렵죠. 근데 딱딱하고 어렵게 접근하면 필패입니다. 재밌게 또 흥미롭게 실생활에 접목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에 시작을 하실 겁니다. 5월 달에 기본 이론 과정을 한 번 더 전개합니다. 여기 기본 플러스 심화라고 되어 있지만
심화보다는 기본에 중점을 두고 방점을 두는 강의입니다. 기본 이론 강의가 다시 한번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5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쉽게 접근케 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자, 2달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전체 뼈대를 잡고 흥미롭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진행할 것이고, 기본서는 올해는 개정하지 않고 그냥 이번에 나왔던 기본서를 가지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이미 구입한 분들은 뭐 구입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주 2회로 수목 오후에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뼈대를 잡고 형소법 한번 해볼 만하다, 고득점 해볼 만하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또 여름 방학을 대비해서 이 여름에 학기를 마치고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또 한번 기본 이론 과정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근데 기본 이론 과정을 2-3번 왜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몰라도요, 한 번 듣는 거가 2번 듣는 게 달라요. 들어오는 그런 감각이, 들어오는 어떤 양이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는 한 2-3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됐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듣고 자신감 있는 분들은 이제 밑에 커리를 타면 됩니다. 투트랙 커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론 과정은 상시로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내가 뒷받침돼 있다 그러면 이제 특강 과정으로 오면 됩니다. 요거 이제 주 1회씩 진행할 거고요. 이게 병행해서 진행할 텐데, 일단은 빈출 OX, 아주 자주 출제된 기출 지문 OX를 전개할 거고요. 그다음 9월달, 10월달에 이제 핵심 이론 요약 정리를 할 겁니다.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딱 슬림하게 줄여서, 기본서가 한 1000페이지라면 한 400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핵심 엑기스만 강의를 할 거고, 이것도 주 1회로 강의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년 시험을 위한 마무리, 파이널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죠. 기출문제 풀이, 아까 제가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했죠. 재탕 3탕 된다고요. 기출문제 호환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근데 기출문제만 맞춰서는 시험에 대기가 곤란합니다.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지만 기출문제는 필수적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다질 거고, 그다음에 단어문 문제 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다, 여기 기본 과정을 지금 듣기에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부터 이제 1년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시간 이렇게 설명해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희들 방문각의 교정직 단독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 마음이 내일도 모레도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렇게 소망하는, 꿈꾸는 교정직 합격의 꿈이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옆에 우리 이준 교수님과 제가 옆에 같이 보조로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시간 설명해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